사람들이 약간 AI 기대했다가 디기덱 AI 치치 재미나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비하면 그건 안 나와요. 자, 서울시장 이제 정원호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도 있죠.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원호 후보와의 1대1 토론에서 좀 승기를 잡으려고 오세훈 후보가 했던 모양인데 지금 한국기자협회 관훈토론 뭐 3개의 토론을 다 요청을 했는데 근데 과거에 서울시장 후보들은 다 양자 토론을 했거든요. 정원호 후보 다 거부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정원호 후보한테 좋은 걸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박영환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정원호 후보가 너무나 수비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훈수를 두고 싶을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왔던 심지어는 나중에 그게 또 그 토론의 내용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통령이 됩니다. 공격보다 좋은 건 없어요. 정원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닭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명픽으로 인해서 이미 선거에서 중요한 견인차 효과 이른바 대통령의 할로 이펙트는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구도도 정원한테 좋아요. 이슈를 더 밀고 가면 돼요. 자기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중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걸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 부분도 그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애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선거라는 건 뭐냐면 자칫 이런 방어가 순간에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오히려 뒤집어져 버려요. 2010년을 기억나실 겁니다. 무상급식으로 상당히 치고 올라갔던 것이 한명숙 후보예요. 그 당시. 네. 그런데 그 당시에 2010년에 오히려 수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태세를 취했던 것은 오세훈이에요. 네. 오히려 한명숙이 그때 더 치고 들어갔으면 돼요. 무상급식을 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오세훈이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비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명숙 후보가 그때 이 민주계열 이 후보 단일화를 못해요. 그때 단일화가 됐으면 되는 거였어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오히려 정원호 닥치고 공격인데 부동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지금 오세훈은 31년까지 31만 호 착공 이런 게 스며든다니까요. 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미 두 날개로 정원으로 날고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마케팅 또 하나는 선거 구도가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슈까지 본인이 치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캠프에서 정원호 후보에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의 목소리를 꺾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또 놀라웠던 거는 그 왜 언론들이 기자협회라든가 관훈 클럽이나 이런 데서 양자 토론을 하는 거는 다 과거 후보들은 했는데 왜 너 안 하느냐라고 오세훈이 얘기를 하니까 정원호 후보는 왜 네거티브 하냐 이걸 네거티브라고 받아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게 왜 네거티브냐 인물에 대한 검증이고 정책에 대한 검증이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동안 정원호 후보 쪽에서 논평 낸 게 많이 있답니다. 대변인들이. 네네. 그거를 다 홈페이지에 삭제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네거티브 안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당한 검증도 네거티브는 아닌 거잖아요. 시민들이 다 판단할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정원호가 우리가 다 이긴 선거니까 부자 몸조심하자.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그 사주에 물에 빠져 죽는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 밖에 안 나가. 물가에도 안 나고 풀장도 안 가. 근데 결국 집에 있는 접시에 엎어져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선거가 뭐냐면 부산의 서병수와 오거돈입니다. 오거돈의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한 그런 이 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시잖아요. 나중에 예. 또 성추행 문제가 됐죠. 그러면 서병수는 강하게 밀어붙이면 돼요. 예. 그런데 바로 그 말씀 2018년에 당시에는 서병수가 현역 시장이었어요. 예. 부자 몸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선거를 방해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오세훈 후보의 특징은 그때 2018년에 서병수와는 다르게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2018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박원순의 경우에도 네. 딱 배낭 하나 메고 박원순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면서 제 장점도 전달을 하고 이거잖아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왜 진정성. 정원호 후보도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밀어주죠. 그다음에 지금 구도도 정원호 후보한테 좋죠. 더군다나 지금 여러모로 유리한 게 칸쿤 관련된 것도 여자 지원 관련된 거 지금 거론됩니까? 굿당 게이트
게이트도 그런 별로 안 돼요. 물 들어온 거예요. 이때 노를 빡 쳐야 돼요. 더 멀리 달아놔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자꾸 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 캠프 내에서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뭔가 누군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정원 후보가 아마 우리 방송을 보면 깜짝 놀라 좀 아시나 보네. 그 사람이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다른 진정한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정원호 후보는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뭔가 지금의 구도와는 다른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잘 안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소시효 특검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서만 53%가 이거 사법 내란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여론도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원픽하면서 막 떴는데 그거를 지금 지지율을 지탱해 가는 데 힘이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정원호 후보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제 오세훈 후보로서는 기회를 잡았다 두 가지. 하나는 정치적 이슈,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슈. 이게 뭐냐면 이 공소 취소되는 내용이 딱 나오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는 어디 토론 나오거나 간훈 토론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무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대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근데 그러면은 진짜 용기 있는 발언인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걸 해야죠. 이재명이면 할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했다고 봐요. 하고서 치고 나갑니다.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지금 15% 차이가 나던 게 10%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예. 우리가 수싸움에서 지면은 지는 거예요. 1만 호 더 건설하겠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오세훈은 31만 호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순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5%가 또 줄어들어요. 네. 그럼 결국 15% 차이가 날 걸 지금 공소 취소로 10% 차이, 장기 보유로 5% 차이. 그럼 오세훈은 어떤 생각이냐? 5%포인트 차이야? 할만하네. 네. 더 밀어붙여. 오세훈은 더 세게 나올 겁니다. 손펀치 주먹을 계속 맞으면 그게 어느 순간 그로기 상태가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좀 더 도전적인 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다. 그럼요. 도전자잖아요. 자 그리고 부산 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재수 후보는 뭐 까르띠에식에 받았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부산구의 한동훈이라는 후보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이제 대통령의 참모였던 AI 수석 하정우, 박민식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지면서 일부는 이제 한동훈이 이른바 동남풍을 부채질해서 끌어오는 게 아니냐.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약간 좀 역동성이 강화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재수가 아직까지는 유리하다고 봐요. 우리가 방송하는 시점까지는 네. 유리한데 네. 만약에 저는 선거가 한 40일 정도 남았다. 전재수가 힘들다고 봐요. 40. 한데 지금 정도의 시간이면은 조금이라도 전재수 쪽이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도 전재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도 있지만 부산의 정서가 도움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노무현 정서. 이건 도움이 됩니다. 예. 분명히. 그래도 사람들은 짠했던 노무현에 대한 정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정서, 부산 상고 출신이잖아요. 그 노무현의 후광 효과를 저는 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전재수는. 또 하나가 뭐냐면 구도상으로는 그래 한번 부산 좀 바꿔보자. 재수 잘했다 아이가. 이게 있거든요. 이슈를 보더라도 여기서 큰 차이를 못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만약에 하정우만 폭발력이 있었으면 게임 끝났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정우가 폭발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정우가 뒤에서 로켓을 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오빠 논란하고 손털기. 예. 그리고 하정우가 연설력이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경상도라도 상남자 경상도가 아니라 약간 샤이 경상도야. 그러니까 샤이 경상도 총각 스타일이야. 네. 그래 이 밀어주시면은 이 하정우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AI 기대했다가 디기덱 AI 치치 재미나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비하면 그건 안 나와요. 연설도 지금 개소식 할 때 보니까 전재수는 대단하거든요. 재수 아닙니까? 재수 한 밀어주이소. 이걸로 사람들이 획가닥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이게 한동훈과 박민식이 하나로 들어왔으면 박형준이 되는 거야. 만약에 지금이라도 박민식, 한동훈이 뭔가 변곡점이 오잖아요. 단일화된. 저는 그러면은 박형준과 단일화된 쪽에 기회가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과 박민식의 단일화가 되면 거기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부산시장 전체로 대결에서도 갑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에 17개가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구청장도 두세 군데만 민주당이고 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직력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부산 북갑에서 이래버리니까 이 파장이 부산 전역에 이른바 나비 효과 그 효과가 전달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전달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박형준도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는 듯하다가 지금 또 개소식은 박민식을 가버렸어요. 박박 연대가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지지층들은 떨어져 나가거든요. 만약에 부산에 한동훈 박민식이 극적으로 그래 우리 생각은 달라도 단일화로 가자. 모수가 지면 안 된다 아이가. 이렇게 되면 전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인가요? 이제 박형준 의원이 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인가 뭐 만나가지고 간절하게 또 그 약간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지지층하고 박민식 지지층이 보수층 내부에서는 완전히 널고 나살자는 식의 아주 극단적인 편가르기 속에 에워싸여져 있기 때문에 설령 단일화돼도 뭐가 되겠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합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보십시오. 지금 사고 박민식 한동훈 더한 게 6이에요. 그러면 한 1 정도 떨어져 나가더라도 1.5 떨어져 나가더라도 4.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일화되는 과정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야 그걸 얻을 수 저는 있어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단일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어렵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부산시장 선거 판도는 박형준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죠. 그리고 하정우는 전재수 후광을 누릴 수밖에 없거든요. 북갑에서는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구나. 세트 메뉴입니다. 같은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피자집 가거나 이 햄버거 사 먹으러 보면 세트 메뉴 있잖아요. 햄버거, 피자 하나, 그다음에 감자튀김, 제로 콜라. 그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뭐 어떤 세트 플레이를 잘 구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대구는 김부겸 후보가 뭐 상당히 앞서고 있다가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점점 좁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공소시효 특검 관련해서 김부겸 후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법안 만들 때 좀 생각 좀 해보고 해라.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콕 집어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속으로는 분노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대구는 참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천하의 김부겸이라 그래도 대구는 일단은 보수 뒷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354명의 당원들이 나왔니 어쩌니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진영 내의 분열처럼 볼 수 있지만 유권자가 몇 명입니까? 대구 인구를 생각해 1300 몇 명? 어디 바풀떼기도 안 돼요. 오히려 보수층 중에서는 탈당한 그런 걸 보고 화가 나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러니까 적어도 13만 5,400명 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1,353명이가 좀 도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수예요. 선거 3일 전에도 보수 쪽으로 뒤집히는 곳이 대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대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공소취소로 반 이재명 정서가 그래도 불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대구거든요. 아무리 천하의 김부겸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15% 평균적으로 줄곧 앞서야 돼요. 김부겸이 앞서야 이길 가능성을 넘볼 수 있어요. 최소 15% 15% 앞서요. 왜냐하면 2018년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부울경을 싹쓸이할 때 그때가 탄핵 이후였잖아요. 김경수가 김태호를 한 20%포인트 계속 앞섰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는 뭡니까? 10% 정도 앞서는 걸로 끝났거든요. 절반이야. 그럼 뭐야? 적어도 비등비등 하려면 10% 이기려면 15% 이상 앞서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대구가 무서운 게 마지막 대구만의 후광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서문시장, 방천시장에 박근혜가 떴다. 물론 지금 이야기로는 유세에 안 나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어쩔 거야. 정말 절박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박근혜입니다. 무시 못해요. 구미에 가서 아버지가 박정희입니다.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대구 경북은 짠물 정치거든요. 김부겸 이 후보가 물 들어온 건 맞아요. 보수 회초리도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 이런 걸 좀 바닥에 깔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배 수장님께서는 초기에는 대구시장도 지키기 어려울 거다 국민의힘이.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많이 나아진 거죠. 네. 6가지 국민의힘이 바라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적어도 10여 개 정도 11개 정도 될 수도 있죠. 10여 개 정도는 확실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한 6개. 그렇죠. 가장 많으면 한 6개 뭐 정도. 3개에서 저는 5개 정도다.
5개 정도. 국민의힘 3개에서 5개 정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충남이라든가 왜냐하면은 김태우라든가 강원도 김진태라든가 여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는 일단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게 뭐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럼 16개가 아닌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 곳이 어디냐? 전북이라고. 전북. 전북은 무소속 가능성. 무소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김관영. 네, 저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관영을 그렇게 자를 이유가 있었어? 김관영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